네, 이번 시간에는 총 수요와 총 공급 모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 수요, 총 공급 모형은 앞으로 이제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배울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 챕터에서는 간단하게 이 총 수요, 총 공급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총 수요와 총 공급이 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 챕터부터 이 총 수요가 주택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총 수요를 결정하는 게 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현실 세계를 이해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은 일종의 모형인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지금 현재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뭐 거시 경제학자들이, 그지? 혹은 정책 담당자들이, 한국으로 따지면 뭐 주로 어디겠습니까?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정책 관련 부서에서 어떤 경제 상황을 분석할 때,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이코노믹 플럭추에이션이라든지 경제 상황을 분석한다든지, 혹은 이 경제 상황에 분석을 하고 어떤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그치?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어떤 경제를 스테빌라이제이션하고, 경제를 스테빌라이제이션 시키기 위해서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정책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모델이 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나라 경제 상황을 잘 이해하려면 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모형이기 때문에 잘 이제 배워두시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 경제를 스테빌라이즈 한다는 게 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to stabilize the economy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경제가 지금 경제를 어떤 정상적인 상태로 계속 이제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에 나쁜 충격이 와서 지금처럼 코로나 충격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다시 원 상태로, 과거에 있었던 코로나 충격이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경제를 돌리고자 하는, 돌려서 이제 그래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게 이제 스테빌라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경제 충격 때문에 경제가 만약에 안 좋아지면 다시 그거를 이제 그 이전 상태로, 충격이 오기 이전 상태로 돌리려고 하는 게 스테빌라이제이션 한다고 하는 겁니다. 투 스테빌라이제이션. 또 다른 거는 이제 경제가 너무 오버히팅 되면, 경제가 너무 생각보다 너무 막 경제가 화랑이면 이것도 역시 비정상이니까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려고 하는 하는 행위를 스테빌라이제이션 한다고, 스테빌라이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를 이제 안정화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안정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거시경제 안정화 시키려면 다시 지금 현재 경제가 안 좋은데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고, 경제가 너무 오버히팅 되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어떤 정책입니다. 경제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 정책들을, 그러면은 이 경제 정책들을 사용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근거로 사용되는 게 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 상태가 얼마나 안 좋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즉 이코노믹 플럭추에이션을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위해서도 어떤 모형이 필요한데, 그때 쓰이는 모형이 바로 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모형이죠. 그래서 이런 모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이번 챕터에서는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다음 챕터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총공급, 특히나 총수요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면 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총수요라는 건 뭐냐, 애그리게이트 디맨드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수요입니다. 근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보통 수요 곡선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상품이나 특정 어떤, 그죠, 서비스에 대한 수요이잖아. 그죠? 뭐 자동차 수요, 자동차에 대한 수요, 아니면 뭐 커피 수요, 그죠? 커피에 대한 수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헤어컷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인데, 총 수요라는 건 뭐냐면은 이 모든 우리나라 경제에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되고 있는 모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총수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다 이제 총량화시킨 거죠. 다 합쳐놓은 거지.
애그리게이션 시켜놓은 겁니다. 그것에 대한 수요를 총수요라 그러는데 결국 그리고 총공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공급된 것을 전부 다 합한 게 이제 총공급인데 보통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총공급이라고 했던 게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게 GDP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 총수요와 총공급이라는 건 뭐에 대한 수요냐라고 하면 GDP에 대한 수요이고 GDP에 대한 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GDP에 대한 수요는 누가 합니까? 물건에 대한 수요는 누가 합니까? 물건과 서비스에 대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주로 누가 하죠?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습니까? 가게가 하는 소비가 있죠, 그지? 그리고 기업이 또 상품 사죠. 기업이 물건과 서비스 사죠. 뭐 하려고? 미래에 자기들의 상품과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업이 아주 단적으로 치킨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은 치킨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닭 튀기는 데 필요한 뭐가 필요합니까? 기계가 필요하죠. 그리고 닭 튀기는 어떤 기계를 둬야 되는 닭 튀기는 장소가 필요하죠. 그 건물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수요를 투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게가 하는 주로 소비가 있고 기업이 하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기업에 대한 물건에 대한 수요가 투자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정부 지출이 있죠. 정부도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요가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요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을 다 합친 것을 총수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오픈 이코노미를 생각하면 이런 어떤 우리나라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면 그게 꼭 우리나라에서 파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팝니까? 어디에도 팔 수 있습니까? 해외에도 팔 수 있죠. 즉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상품을 살 수 있겠죠. 그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상품을 대해서 수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수출인 거죠. 그치? 수출이죠. 그럼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가게들이나 기업들이나 정부들도 또한 이제 외국 상품을 살 수 있겠지. 그게 그래서 뭐였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빼줘야 될 게 뭐가 있죠? 우리가 빼줘야 될 게 수입을 빼줘야 되겠죠.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총수요,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전체 수요인 거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상품에 대한 수요를 이게 총수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결국 총수요는 우리나라의 상품과 서비스는 누가 공급하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급하죠. 그지? 뭐를 통해서. 그 공급하는 걸 보통 뭐라 그럽니까? GDP라고 이야기하지. GDP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총 공급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걸 GDP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균형에서 총 수요와 총 공급은 같겠지.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여러분들 데이터 하는 거 보면 이미 여러분들 이게 아마 경제 언론을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건데 여러분들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에 가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숙제도 제가 내드린 것 같은데 그죠?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에 가시면 여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에 보시면 국민 계정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GDP에 대한 겁니다. 이게 2015년에 지금 기준 연도로 되어 있네요. 통계 검색을 해야 되니까 간편 검색을 해보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국민 계정이 있죠. 국민 계정을 선택을 하면 여기 보면 경제 활동별 지출 항목별 규모가 있죠. 그지? 여기에 보시면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게 있죠. 이게 지금 이 국내 총생산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GDP입니다. GDP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총 공급인 거지. 그걸 대한 지출이 뭐냐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뭡니까? 수요인 거죠. 그래서 이 수요는 누가 하냐 그러면 가게가 하는 소비가 있고, 물론 민간이 하는 걸 보통 가게가 하는 소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물론 좀 더 나누면 가게와 가게에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가게가 하는 소비 지출이 있고, 또한 정부도 이제 물건을 구입하겠죠. 이 정부 지출입니다. 그래서 가게가 소비의 정부 지출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총 자본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로 따지면,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걸 따지면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러면은 총 고정 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 재고 정감, 재고가 있습니다. 요거 재고가 이제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원리 시간에 제가 설명했는데, 재고는 뭐냐면, 기업의 재고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죠. 기업이 올해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100개를. 그 중에서 물건을 80개를 팔고 나머지 20개를 못 팔면 이 20개는 못 판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결국은 누가 샀다고 저희가 모형에서, 이 현실에서 가정하자 그러면은 자기가 만든 기업이 자기가 샀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일종의, 이것도 투자한 거죠. 그래서 재고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총 고정 자본 형성,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재고를 뺀 투자인데, 그 투자에 보시면 뭐가 있냐 그러면 민간이 사는 투자가 있고, 이게 기업들이 하는 물건 사는 거죠. 그리고 정부도 이제 그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뭐 기계 같은 거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민간과 정부를 구분한 건데,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배웠던 수업 시간에 투자는 주로 이제 기업이 한다라고 많이 배운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건설 설비 지식 생산물 투자, 요 부분은 투자를 다른 형태로 이제 그 타입으로 구분하면 컨스트럭션이 있고, 그다음에 기계 같은 이퀴먼트 설비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생산물에 대한 투자도 있겠죠, 그지? 그리고 뭐 R&D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형태로 구분한 거죠. 그래서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제화 서비스 수출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과 서비스를 이제 수요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화 서비스 수출이라고 그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빼줘야 될 게 뭐냐면 공제라는 게, 그러니까 외국에서 만든 물건과 이 사람들이 민간에서 기업, 민간 어떤 가게도 그러고 또 정부도 그러고 기업들이 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외국 상품을 살 수 있겠죠. 여기 포함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부분들, 이 사람들이 샀던 외국 상품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제화 서비스의 수입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이제 일치하지 않는 건 뭐 통계상 불일치인데 이건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내, 이게 이제 이거 다 합치면 국내 총 생산에 대한 지출이 되고, 그걸 다 합친 게 요걸 모든 걸 다 합친 게 국내 총 생산에 대한 지출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방금 저기 그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있었던 이 데이터들이 다 뭐를 나타내냐 그러면 뭡니까? 일종의 총 수요를 나타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합친 게 합친 거를 GDP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GDP가 결국은 총 공급이 되는 거죠. 요걸 몽땅 다 더하면 요게 이제 총 수요이고, 요 총 수요는 균형에서 뭐 하고 같습니까? 총 공급인 GDP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어쨌든 요게 이제 총 수요와 총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총 수요는 뭐냐 그러면 그 한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이다. 그지? 그리고 총 공급은 그 나라 생산되고 있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인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총 수요, 총 공급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챕터에서 저희가 거시경제학이니까 시장이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상품 시장들 다 이제 하나로 딱 합쳐가지고 하나의 상품 시장만 생각하고 있죠. 그때 그 하나의 상품 시장의 이름을 그 하나의 상품 시장인데, 그때 그 하나의 상품이 뭐냐 그러면 저희는 뭐라고 하기로 했습니까? 수업 시간에 GDP라고 하는 상품을 이제 만든 거죠. 그치? 이 GDP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총 수요, 총 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추상화 시켜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미 이 과목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시장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이 뭔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치? 그래서 수요 곡선이 뭔지, 공급 곡선이 뭔지에 대해서도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리는 다 똑같이 여기서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수요 공급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뭘 생각하면 됩니까? 총 수요, 총 공급이 있으니까 총 수요가 뭔지, 총 공급이 뭔지 딱 그거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총 수요, 총 공급이 뭐라고? GDP다. 그지? 그러면 수요 곡선은 뭐였습니까? 이 총 수요와 GDP와 뭐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겠습니까? 가격 사이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격과
총 수요라는 거는 가격과 총 그러니까 aggregate output. 이 aggregate output이 뭐라고 그랬지? 아니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 수요, 이 모형이 뭘 보여주냐 그러면 이 가격과 총 aggregate output. 다시 얘기하면 GDP가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그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앞에서 뭘 배웠냐면은 단기와 이 장기를 나누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장기와 단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나라의 경제가 이 장기와 단기에서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왜 장기와 단기로 이제 이 경제를 나누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신문, 뉴스에서 나오는 상당히 많은 뉴스, 이그남의 경제 뉴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미 저희가 장기에 대한 비헤이비에 대해서는 이미 챕터 3에서 다 배웠죠. 그지? 지금부터는 이 단기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이코노미의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